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자, 앞선 세미나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패티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패티 선생님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세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란 무엇인가?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다른 사람, 특히 강자의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의적인 의지가 강요되는 그런 상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즉 다른 사람,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가 강요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을 우리 패티 선생님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패티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볼게요. 자, 이와 관련하여 최경식 씨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경식 씨의 상사는 부하 직원이 자신의 사적인 일을 대신하도록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경식 군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비합리적인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비합리적 관행. 즉 자신의 공적인 업무 외에 상사의 사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하 직원은 무난하게 승진할 뿐만 아니라 연봉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적 업무만 하는 부하 직원은 승진도 못하고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우리 과연 경식 씨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패티 선생님은 경식 씨는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가? 물론 간섭이 없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본다면 자유롭다. 하지만 간섭이 없다고 해서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상사라고 하는 강자가 언제든지 자신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연봉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위치에 있다. 그러한 상사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승진도 하지 못하고 어, 인원 감축의 대상으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경식 씨는 상사가 간섭하지 않아도 나의 사적인 일을 해라. 우리 집에 와서 빨래를 해라. 장을 봐와라. 우리 집 친척의 결혼식을 챙겨라.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상사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상사의 뒤치다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패티슨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강자의 다른 사람의 자의적 의지가 강요되고 있는 상황과 다름없다.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패티 선생님은 최경식 씨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저의 노예라고 합시다. 노예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제가 매우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에게 대시를 했는데 그 여자가 나의 사랑도 받아주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아주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분이라서 그 여성분과 함께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매우 기분이 좋을 때는 노예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어, 밖에 관광도 다녀오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휴일에 여유를 좀 즐기면서
독서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어, 집안일 그만하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도 만나면서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은 제가 노예인 여러분들이 삶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극적 자유, 즉 간섭이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에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인 제가 매우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갑자기 노예인 여러분들에게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너 오늘 밖에 나가지 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내 거리 나로부터 1m 이상 떨어지지 말고 나의 수발을 다 들어. 다 들어. 그리고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너 오늘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지도 마. 가족도 만나지 마. 앞으로 1년간 외출 금지야. 자, 그러면 이 노예는 주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언제든지 주인이 변심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 노예의 노예인 여러분이 자유를 간섭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주인인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더라도 저 주인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나의 자유에 간섭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주인이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주인의 그 변심을 염려해서 주인을 두려움과 그리고 비굴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그 주인인 저를 위해서 항상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주인이 설령 여러분에게 간섭하지 않더라도 간섭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허용하더라도 언제 저 주인이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지배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항상 여러분은 강자의 자의적인 지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는가? 비지배로서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는가? 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간섭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가 나에게 강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나는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그저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온전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패티스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러한 조직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면 최경식 군은 강자의 사적인 의지를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상사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사가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만 행사한다면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런데 최경식 씨의 조직처럼 비합리적인 문화가 어떤 조직에 만연할 경우 상사의 허드렛 일을 챙기지 않으면 업무 수행 능력 평가와 인사이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사가 간섭하지 않아도 상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하 직원은 상사를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간섭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인가? 그래서 최경식 씨는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패티 선생님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 상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러한 권한이 상사의 사적인 일을 잘 챙겨주고 잘 배려하는 직원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할 때, 상사가 직접 간섭하지는 않지만, 상사가 직접 간섭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상사가 그러한 권한을 통해서 약자인 최경식 씨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상사의 권한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최경식 씨는 어떻습니까? 항상 상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사를 항상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상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눈빛으로 상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요. 즉, 상사의 직접적인 간섭은 없지만 상사의 그러한 권한과 조직 문화로 인해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상사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약자인 나에게 어떠한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고 있다, 없다?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최경식 씨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패티 선생님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패티 선생님의 견해를 계속 살펴봅시다. 자, 결국 이러한 비합리적 조직 문화에서 을의 입장에 놓인 하급자는 상사의 사적인 일까지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죠. 그 결과 상사가 직접 부하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사의 자의적인 의지를 강요하는 관행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하는 압력이 최경식 씨를 짓누르고 있어요. 즉, 최경식 군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공적인 일과 무관한 사적인 일까지 떠맡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즉, 강자의 자의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사적인 영역에서 강자의 자의적 의지를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하면 우리는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결국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더라도 강자는 약자에게 자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지배할 수 있고 약자는 지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불간섭이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진 않지요. 그래서 벌린 선생님의 견해처럼 불간섭을 자유로 보면 자의적 지배가 만연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간섭이 없는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패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 언제든지 강자의 자의적 의지가 약자에게 강요되고 있고 강요될 여지와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약자는 언제나 강자를, 설령 그 강자가 지금 현재 간섭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강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강자를 비굴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최경식 군은 어떤 회사의 그런 불합리한 조직 문화, 승진 문화와 강자의 권한을 의식하면서 그 강자인 상사가 언제 마음이 변하여 자신의 인사권과 고용권에 불이익을 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 걱정, 우려로 인해서 상사를 똑바로 당당하게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상사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겠지요. 즉 최경식 군은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가 언제든지 자신에게 강요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 패티 선생님은 그러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그저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렇다면 강자의 자의적 지배가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어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 공적인 영역, 즉 나와 어떤 정부 기관과 같은 공적인 영역 사이에서도 이러한 강자의 자의적인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즉 강자가 약자인 나에게 언제든지 자의적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그래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티 선생님께. 자, 그러니 우리 패티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대기업은 그 지역구 시민들의 상당수를 고용하고 있어요. 즉, 그 대기업은 지역구 시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어떤 정책은 그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이어서 이때 그 국회의원은 국가적 공익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자신이 소신대로 제안하지 못해요. 만약 국회의원이 그 정책을 법제화한다면 그 대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즉, 만약 지역 시민의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다음 선거에서 그 지역 시민의 표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대기업의 수장이 국회의원을 위협하거나 결탁을 시도하는 그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대기업 수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대기업 수장이 직접 국회의원의 의사에 간섭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러한 국회의원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이상 사실상 우리 국민은 공적 차원에서 거대 자본의 힘이 짓누르는 자의적 지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불간섭이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닌 셈이지요. 그래서 불간섭을 자유로 보면 자의적 지배가 만연하는 비지배로서 자유를 온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적인 영역에서 그저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시다. 그 정책을 X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X라는 정책이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지역구의 기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 즉 그 기업의 매출이 감소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X라는 정책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설령 국회의원 자신이 이 X라는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감하게 소신 있게 이 X라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냐? 만약 이 정책을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다가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구 시민의 표를 잃게 되면 자신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대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공직자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사실상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공익을 지향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 자본, 거대 기업의 자의적 지배 상황에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자, 그런데 그 거대 기업의 수장이 당신 국회의원이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기업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정책은 추진하지 마 이렇게 간섭을 했습니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불간섭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본다면 이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사실상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간섭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대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자기가 감수해야 할 그 불이익을 의식하면서 그 거대 자본의 기업의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상황은 결국은 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강자의 자의적 의지가 약자인 시민과 국회의원에게 언제든지 강요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섭이 없는 상태가 곧 진정한 자유,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패티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불간섭이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군요. 결국 불간섭이 자유를 보장한다는 벌린 선생님의 견해는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셈이군요. 아울러 벌린 선생님은 간섭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패티 선생님은 이 견해 역시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본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간섭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이다. 간섭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이다. 그런데 우리 패티 선생님은 간섭이 없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입장과 근거를 잘 제시하셨어요. 잘 제시하셨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벌린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 간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벌린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벌린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는 패티 선생님은 역시 간섭한다고 해서 간섭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견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추리를 할 수 있죠. 즉 아마 패티 선생님은 모든 간섭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일단 우리 패티 선생님의 입장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벌린 선생님의 입장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입장이셨죠. 그런데 우리 패티 선생님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즉 불간섭이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잘 견해를 펼쳐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견해가, 이사야 벌린의 입장은 간섭이 개입하는 순간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고 있죠. 이 견해 역시 패티 선생님 관점에서 보면 간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가 침해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벌린 선생님이 지지하시는 자유주의는 간섭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합니다. 반면 하지만 간섭이 자유를 항상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 자의적인 지배가 횡행하면 사회적 약자는 강자의 자의적 의지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지배로서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요. 자, 그래서 시민들은 자의적 의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은 자의적 지배를 차단하는 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장치는 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허용하는 간섭입니다. 즉, 공적 간섭은 자의적 지배를 막아내어 자유를 보장하는 간섭입니다. 따라서 모든 간섭이 자유를 침해하진 않아요. 공적인 합의에 기반한 간섭은 법이라는 장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법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등 다양한 행정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공적 차원의 간섭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간섭은 강자가 자의적으로 사적인 의지를 강요하는 간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간섭이 자유를 항상 침해하는 것은 아닌 셈이지요. 자, 간섭이 항상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패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핵심은 강자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약자가 강자의 의지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막아내는 것이다. 즉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장치는 우리가 공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간섭은 그것은 자의적 지배를 강요당하는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공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런데 법에 담겨 있는 이 공적인 합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 전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약자의 삶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즉 치안을 유지해주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간섭, 즉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공적인 간섭은 오히려 나의 자유를 고양시켜주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넓혀주기 때문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가 강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잘 막아내고 있다. 따라서 법을 바탕으로, 즉 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그 공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간섭은 강자의 자의적 의지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강자의 지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 그러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공적인 간섭,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간섭은 오히려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공적인 간섭, 법을 통한 공적인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모든 간섭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를 패티 선생님께서 잘 논증하고 계십니다.